자, 세트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여러가지 방정식 두 개 주제입니다.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보게 될 거고요. 공통점이 뭐죠? 네, 공통점은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뭐 해달라는 거고요? 네,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어디까지 했고요? 우리는 2차 방정식까지 했습니다. 그죠? 멜빵질을 하거나 완전 제곱식을 하거나 아니면 근해공식에 때려 넣거나, 그죠? 그런 아이들을 봤었고요. 어머, 차수가 늘어났네요. 그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결국 인수분해만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 개 덩어리 곱해서 0 이렇게 했듯이 거기에 하나 추가되면 3차 방정식일 거고요. 그죠? 거기에 하나 추가되면 4차 방정식일 거고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3차 또는 4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했거든요. 그죠? 그게 뭐였죠? 그렇죠. 조립제법이거나,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뽀기차식 돼가지고 4차식 가지고 장난쳐서 끌어내리거나, 그죠? 결국에는 뭐만 하면 게임이 끝날 거다? 이렇게만 하면 게임이 끝날 거다. 그죠? 자, 그게 3차와 4차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자, 연립방정식이 뭐가 연립방정식이었죠? 1자짜리 두 개 가지고 연립방정식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뭐 x-y 이퀄 4 날아가고요. 2x 플러스 y 이퀄 8 날아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표현했었고요. 그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Y 순서 세트를 하나 구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거 어떻게 풀어요? 대입해서, 그죠? 한 문자를 지워버립니다. 그죠? XY 두 개 중에 하나의 문자를 지워버리면 어떻게든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죠? 한 문자로 통일만 하면.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그냥 한 문자 통일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의 문자를 제거해버리자가 핵심이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지는 포인트가 뭐밖에 없어요? 연립인데 2차로 바뀐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퀄 4가 되거나 아니면 뭐 2xy 더하기 x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거나, 그죠? 구조에 뭐가 들어왔을 때 2차식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까라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죠? 뭐 특이사항은 별로 없겠네. 우리가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씩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 알파 값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정리되면 여기는 특이사항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차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뭐만 하면 게임이 끝날 거다? 인수분해만 하면 게임이 끝날 거다. 그죠? 그래 덩어리 두 개로 끝나는 게 뭐고요? 2차 방정식 상황이고요. 그죠? 덩어리 두 개 곱해서 0 되니까 둘 중에 하나의 덩어리가 0이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A 또는 0, B 또는 0.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x마 3이고요. 여기 x 뿔투로 곱해지고 이퀄 0이면 얘가 0이 될 때 x 이퀄 마이가 근이 하나 되고요. 얘가 0이 될 때 x 이퀄 3이 근이 하나 되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추가되어 3차, 하나 추가되어 4차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이사항은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결국에 인수분해만 하면 게임이 끝나요? 아니면 인수정리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쓰거나 하면 게임이 끝나요? 아니면 치환해요? 뽀기차식 계열. 그죠? 아니면 그냥 생치환이거나. 그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네 개 덩어리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그죠? 이런 구조로 가게 되거나.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봅니다.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0일 때 x 이퀄 얼마? 2가 답이 될 거고요. 얘가 0일 거는 어떻게 찾아요? 인수분해는 안 되네요. 그죠? 그냥 뭐 하면 되겠어요? 그냥 뭐 근해공식에 때려 넣든지 완전 제곱식으로 풀든지. 그죠? 자, 이 자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공통인수 x 있고요. 그죠? x제곱 마 2x에 마 3 되니까 이거는 멜빵질이 되네요. 그죠? 그럼 게임은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게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인수분해 어떻게 되는지 불러볼 수 있나요? 불러. 네, x 뿌리 1 그리고요. 네, 그렇죠. 그죠? 앞에 거는 그냥 끝날 거고요. 뒤에 덩어리에서 근해공식을 하든 뭐 하든 처리하면 게임은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바뀔 거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4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뽀기차식 케이스네요. 그죠? 뽀기차식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건 x제곱에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x제곱에 마사가 될 거고요. 이퀄 0이니까 여기서 두 개 나오고요. 그죠? 여기서 두 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실수 범위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아무 얘기가 없으면 어디 범위고요? 실수 범위고요. 뭔가 얘기가 있으면은 허수 범위까지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루트까지 해주세요. 루트까지는 당연히 하는 거고 실수 범위니까. 그죠? 허수 범위까지 해주세요. 근을 찾아주세요. 그럼 이것도 허수 범위에서 근이 두 개가 더 나옵니다. x 이퀄 뿔마 2i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네, 이 정도로 해 범위를 정해주거나 그러면은 추가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수근, 실수인근, 그죠?
허수 말고. 아니면 그냥 근을 구해주세요. 허수 범위까지 구해주세요. 이러면은 그때는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특이사항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3차 또는 4차 방정식의 풀이는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끝났어. 사실은 주제가.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요? 인수분해하면 될 거고요. 그죠? 1 대입하면 0 되네요. 그럼 그냥 조립제법 때려 넣어가지고 정리하면 게임 끝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도 그냥 뭐 하면 돼요? 역시나 조립제법. 그죠? 인수정리 이용해가지고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고요. 그걸로 조립제법 처리하면은 근데 어떻게? 한 번 해봐야 4차니까 3차로밖에 안 가요. 그죠? 그럼 한 번 더 끌어내려야겠네. 그죠? 그럼 한 번 더 되는 애 찾아가지고 두 번 조립제법 처리해버리면 2차식 구조는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2차식 구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처리하면 돼요.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죠? 특이사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딱히 뭐 풀어줘야 돼요. 의미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는 존재하질 않네요. 싸그리다. 자, 2번만 풀고 넘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할 거고요.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답 지금 찾아주세요. 잠깐 홀드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질문이 잠깐 나와가지고 이거 정리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정리가 뭐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인수정리가 뭐야?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가 0인 특수 케이스. 그죠? 그러면 결국에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떤 당식 fx가 그 특정값 x마이로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나머지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뭐야? 고배 형태로 정리됐으니까 얘가 인수가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당식 fx가 x마이를 인수로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입해서 0 되면은 인수가 돼요. 오케이 얘기하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걸 그냥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에 나머지가 0이 되는 특이 케이스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죠? 그러면 대입해서 0 되면은 그걸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대입해서 0 되는 A 값을 가지고 인수분해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그거예요. 밑에 거 간단하게 2번만 확인하고 다음 주제로 후딱 넘어갈 거예요. 특이사항이 없거든요. 다시 출발합니다. 아니, 다시 홀드합니다. 자, 다시 출발하도록 합니다. 자, 다시 출발하도록 합니다.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주장합니까? 공통부분이 있는 4차라 그랬어요. 너무 뻔해요. 솔직히 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뻔한 내용이거든요. 뭐죠? 그냥 치환이에요. 그죠? A 제곱 플러스 A마 56 동의하세요? 이거 전체 묶어서 A 잡으면 A 제곱 플러스 A 마 56 될 거고요. 87에 56이니까 그냥 뭐가 되고요? A 뿔 8 되고요. A 마 7 되고요. 그죠? A 대신에 뭐가 다시 들어오고요? X제곱 마 6X가 들어올 거고요. 그럼 X제곱 마 6X에 뿔 8 하나 잡힐 거고요. X제곱 마 6X에 마 7 하나가 잡힐 거고요. 뭐 그럼 게임 끝났네요. 그죠? 여기부터는 알아서 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요. 그죠? 자,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항이 4개 연속될 때 상수의 합이 같게. 그죠? 합이 같게. 합이 같게 묶으려니까 어떻게 묶으면 합이 같아지죠? 이렇게 묶으면 마일 3하고 마사. 그죠? 이렇게 묶으면 마일 마이하고 1. 그럼 이렇게 두 개 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x제곱 마x 마투 x니까 마x에 마투 돼 버릴 거고요. 그죠? 위에 거 이렇게 두 개 묶은 거 이렇게 두 개 묶은 건 x제곱에 마x에 마 12 돼 버리고 뿔구 돼 버리고요.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1차식까지가 같아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 치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앞에 거하고 똑같아지고요. 그러면 풀 수 있게 바뀌고요. 그죠? 자, 그런데 특이사항 얘기했었어요. 특이사항이 어떤 게 있다고요? 여기에 만약에 지금처럼 상수가 붙었을 때, 그죠? 상수가 붙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요? 상수가 붙었을 때는 합이 같게 치환하면은 2차하고 1차가, 그죠? 2차하고 1차가 묶여서 치환되고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뭐가 붙으면 2차항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상수항이고 2차항이 들러붙어요. 2x제곱, 3x제곱, 4x제곱 이런 게 붙으면 그땐 뭐가 어떻게 치환해요? 곱이 같게 치환하고요. 곱이 같게 치환하면 그때는 뭘 치환할 수 있게 돼요? x제곱하고 곱이 같으니까 결국에 뭐가 똑같아져요? 2차항하고 상수가 똑같아지겠지. 그죠? 그러면 2차항하고 더하기 뭐 상수항을 묶어서 치환할 수 있게 바뀌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예요. 미리 세트가 나왔을 때 이론적인 배경을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 문제 봤을 때 기억이 나주셨으면 조금 감사하고요. 안 나면은 다시 확인해야 돼요. 자, 4개 연속될 때요. 근데 뒤에 상수항이 붙어 있다. 합이 같게 치환. 뒤에 만약에 2차식이 붙어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곱이 같게 치환하면은 2차하고 상수항이 똑같아질 테니까 치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때도. 네? 1차항이 뭐요? 1차항이 붙을 때는 없어요.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파닥파닥하고 날아가지 마세요. 그건 특이 케이스. 무언가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돼요. 루틴하게 정해진 형태의 길을 걷는 형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다예요. 1차항이 붙는 경우는
뭐 생길 수는 있죠. 당연히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건 특이 케이스, 기본 룰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보시다시피 여기도 어떻게 전부 다 보자마자 치환 가능한 케이스. 그죠? 자, 이것도 바로 불러볼까요? 어떻게 부를 수 있죠? a제곱 플러스 2a의 마삼으로 끝나게 될 거고요. 그죠? 합이 같게 룰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살짝 언급할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녀석을 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치환하려면 대부분 애들이 무슨 짓 해요? a마 1에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2a 잡고 -3 이렇게 잡습니다. 100명 시키면 한 98명은 이렇게 90명 정도는 이렇게 할 거고요. 그죠? 무슨 짓 하는지 몰라요? 설마? 요거 자체를 얼마로 붙고 요거를 그냥 a 잡고 그죠? 그럼 요거를 a 마 1의 제곱 잡고 2 곱하기 a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환도 가능합니다. a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 뿌리를 해도 돼요. 마이너스 13 이퀄 0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굳이 이걸 제곱하는 게 조금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단 3초라도 줄이자. 아니면 10초라도 줄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치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전체를 치환해버리고 더하기 1 처리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접근도 시간을 줄이는데 필요한 경우가 아주 가끔은 생겨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뒤에 거 이거 이름 뭐라 그랬죠? 이름 불러주느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면 본질이 더 빠르게 저기 창고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정리했던 이론적인 배경들, 문제의 접근의 경로들. 그죠? 네. 이름이 뭐였다고요? 네. 뽁이에요. 뽁. 그죠? 뽁이 차식. 뽁이 차식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요. 그죠? 누가 있죠? 아름다운 애가 있고요. 나쁜 자식이 있어요. 그죠? 아름다운 자식은 어떻게?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 오케이가 돼버린 애들이 있고요. 그죠? 나쁜 애들은 조작을 해야 가능한 애들이 있고요. 근데 그 조작은 대부분 무슨 조작이에요? 합차 조작이에요. 그죠? 자, 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뽀기차식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을 때 아름다운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어요.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한지가 머릿속에 0.3초 이내로 정리가 돼야 게임이 아름다워져요. 알겠습니까? 자, 앞에 거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뒤에 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죠? 자, 앞에 거 아름다운 건 그냥 하면 돼요. x제곱에 마3 잡으면 되고요. x제곱에 뿔2 잡으면 끝이에요. 마3에 뿔2 1 마일 맞고요. 마용 맞고요. 그냥 인수분해가 아름답게 끝나는 케이스. 그죠?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 치환을 해요. 이 작업이 필수적이에요. 뭐 그 짓 안 해도 돼요. 그냥 솔직히 바로바로 써도 돼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끝났고요. 뒤에 거는 아름답지 않은 자식의 기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자식은 어떻게든 정리가 될 거야. 라는 확신. 그죠? 어떻게 하면 정리가 될까요? 근데 x 4승에 플러스 또 x제곱 잡고요. 플러스 1 잡으면 완전 제곱식. 그죠? 아름다워지는데 핵심이 뭐야? 완전 제곱식 가야 돼. 제곱만 제곱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아름다워졌네. 뭘 하면은 x제곱 차려면 원식하고 똑같아져요. x제곱 2x제곱에 x제곱 x제곱. 그죠? 끝났네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되고요? x제곱 뿔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제곱나 제곱이니까 합차 게임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밑에 이어진 형태도 얘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니다. 이 녀석은 나쁜 애예요. 그죠? 자, 이 녀석은 이게 아름다워요? 돼요? 되네요. 되네요. 아름답네요. 그죠? 7, 24 돼버리네요. 아름다워요. 얘는요? 안 아름다워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잠시 홀드하고 3번 케이스만 정리하고 진도 진행할게요. 홀드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x 4승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면 완전 제곱식. 그죠? 핵심은 뭐야?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애들을 세트를 찾아서 더하거나 빼주거나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앞에서 좀 봤어요. 그죠? 4x 4승 하면 이것도 2x 전체 제곱 되니까 게임 끝. 이것도 x제곱 플러스 2x의 전체 제곱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되니까 또 게임 끝. 그죠? 자, 이렇게 아름답게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애 아니에요? 얘 이름 좀 혹시 불러줄 수 있나요? 네, 이거 앞에 네가 연습 문제 풀다가 질문 나왔던 거거든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을 불러주셔야 확실히 머릿속에 이름표가 붙어있을 때 빨리 꺼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렀었어요. 짝수차 상반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기억 안 나요? 적어놔요. 이름 한번 적어줍시다.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 네, 이렇게 되고요. 그죠? 풀이의 방법은 어떻게 됐어요? 그럼 기억나면 얘기해 봅시다.
네, x제곱으로 전체를 나눠버립니다. 오른쪽에 0이니까 x제곱 나눠도 0이거든요. 그죠? 좌변식을 똑같은 값으로 나누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죠? 자, x제곱 나눠서 일단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귀 작업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방정식 풀이기 때문에 그때 했던 거랑 조금 다른 형태의 접근 방법이 추가되거든요. 답을 찾아야 되니까 x값을. 그죠? 자, x4승으로 나누니까 일단 뭐가 되고요? x제곱 되고요. 이거 나누니까 결국 어떻게 되고요? 마이너스 5x 되고요. 그죠? 한번 정리할게요. 이 녀석은 마사돼 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마이너스 x분의 5가 될 거고요.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퀄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린 치환의 대상이 뭘로 바뀌죠? 이 상황은 결국에 이 식 다 x제곱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바뀌었고요. 치환의 대상이 뭐예요? 자, 이렇게 치환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죠? 자, 근데 기억은 하셔야 되는데 기억을 못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할 거고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추가되니까. 그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 우린 무슨 짓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이 자식은 뭐가 된다? 우리 치환한 a, 그죠? 요거 이퀄 a 제곱의 마투라고 쓸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a 제곱의 마투라고 쓸 수 있게 되고요. 그죠? 다음에 어떻게? 마 5a 잡게 되고요.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5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잡힐 테니까 마이너스 5a라고 쓸 수 있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마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a 제곱의 마이너스 5a에 얼마? 마 6 이퀄 0 이렇게 잡히게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은 a 마 6, 그 다음에 어떻게? a 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치환했던 a가 뭐였어요? x 플러스 x분의 1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x 플러스 x분의 1에 마 6 하나 잡힐 거고요. x 플러스 x분의 1에 뿔 1 하나 잡히고 이퀄 0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식은 원식하고 동일한가요? 안 동일한가요? 안 동일해요. 왜 안 동일해요? x제곱으로 나눴던 거잖아. 그죠? 원상복귀 시킵시다. 그죠? 이 식 전체에다 x를 곱해요. x 한 개, x 한 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x제곱에 마 6x에 뿔 1 될 테고요. 그죠? 여기는 x제곱에 뿔 x에 뿔 1 될 테고요. 이퀄 0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요거 풀고 게임 종료라고 외칠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근해 공식에 때려 넣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던 어떻게든 풀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게임 종료 처리. 그는 몇 개 나온다? 4차 방정식이니까 그는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그렇게 진행합니다. 아! 짝수차 상반 방정식, 짝수차 상반 방정식 이렇게 끝났네요. 그죠? 그죠? 네. 어떤 게 마음에 들어요? 자, 1번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으니까 1번 케이스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홀드할게요. 자, 다시 출발합시다. 다시 안 풀어드려도 되나요? 네. 또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너무 단순 문제들이라. 자, 구조 봅니다. 한근이 얼마라고 주장하죠? 한근이 2라고 주장을 한대요. 문제에서. 그죠? 근데 근이라는 게 뭐가 근이야? 근이의 의미가 뭐고 해가 의미가 뭐야? 만족하는 x값을 구하세요. 의미가 뭐야? 그 식이 몇 차식인 간에 거기다 어떻게 때려 넣었을 때 0이 되게 하는 x값이 근인 거야. 그죠?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동의하세요?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야? 한근이 2란 얘기는 결국 어떻게 이 식에다 얼마를 때려 넣으면 x자리에 2를 때려 넣으면 식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이퀄 0이 된다는 얘기겠네. 그죠? 자, 그래서 2 때려 넣으면 얼마? 8, 마 3, 4, 12 더하기 2a 뿔 2가 얼마가? 0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죠? 0이 돼줘요. 2a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10에서 12니까 마일 되겠네요. a 값이. 그죠? 네, 그냥 얘가 마일이에요. 그럼 결정됐네요. 마일이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는 뭐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 두 군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자, a 값 구했으니까 뭘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제일 편하고 아름답고 단순하겠어요? 이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 그럼 뭐 해야겠어요? 이제부터? 네, 그냥 조립제법이에요. 뭐로 조립제법 할까? 왜 1로 해요? 여기 2가 되는 게 확실한데 2부터 해야지. 그럼 2자식 될 텐데 왜 1로 해요? 미쳤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순간순간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 문제 풀 때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똑같은 양을 공부를 했어. 어느 정도 내가 보기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 그런데 실제 막상 뚜껑을 열고 시험 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게 어떤 때에 생기는지 알아요? 이런 사소한 포인트들의 긴장을 놓고 있는지 안 놓고 있는지 때문에 생겨요. 여기서 2를 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시험장에서. 예? 큰일 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이 중간중간 그 넘어가는 순간순간에 긴장의 끈이 놓아졌냐. 그걸 흔히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집중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그릇을 요만큼만 채워도요. 그걸 가지고 빵 터트려가지고 이렇게 빵 채워버리는 자식이 있고요. 그릇을 실제 공부한 양은 이만큼 채웠는데요. 이렇게 해서 오는 놈들 있고요.
이 차이가 어디에 생겨요? 아까 얘기했잖아. 시험 전 단계와 시험장에서의 그 1시간. 그죠? 그게 생각보다 무게감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 무게감의 차이를 결과로 바꿔내는 그 기준점은 딱 그거 하나예요. 뭐예요? 집중력. 얼마나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 전에 그 얘기한 적 있었어요. 내가 내 수능 봤을 때 그 수능 국어 봤던 얘기 했었나? 내가 수능 내가 내 수능을 봤을 때 틀렸던 문제의 절반을 국어에서 틀렸거든. 왜 그랬는지 알아?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우리 때 국어가 60문제였거든요. 근데 51번까지 풀었어요. 풀고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문제가 없어. 다 맞았어. 51번까지 풀고. 너는 모르겠지만 극상위권은 문제를 풀면서 채점이 되거든. 모의고사 풀세트를 보고 5시 넘어가지고 5시 반에 이렇게 교실을 나서면서 머릿속으로 채점을 하고 교문을 통과할 때 채점이 끝나는데 답지 없이. 그런 점수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전체에서. 그러니까 실제 수능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틀린 게 아무리 봐도 없어. 다 맞은 것 같아. 아씨, 결국에 내가 재수해가지고 작사를 내는구나. 서울대 가는구나. 그러고 시계를 딱 봤어. 몇 분 남았어? 9분 남았어. 9분. 문제가 몇 개 남았어? 9개가 남았어. 문제 9개 남았는데 9분이 남았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멘붕이지. 잣대찌 한마디. 실제 시험장에서 그 짓을 했어. 너무 집중을 하다 시계 볼 생각도 못 한 거야. 그 정도의 집중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첫 번째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 정도 집중력이 유지가 돼야. 근데 9개를 9분 동안 일단 마킹부터 했어. 마킹부터 막 하고 시계를 봤더니 몇 분 남았어? 한 5분 남았더라고. 이제 5분 동안 9개를 풀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때는 OMR 펜 들고 그 상태에서 풀고 찍고 풀고 마킹 하는 순간에 종 치더라고. 몇 점? 몇 점? 51점. 60점 만점. 60점 만점에 9개 날리고 51점. 얘네 수능 점수, 실제로 수능 점수. 돌아버리는 거지. 물론 그거를 다 맞았다고 서울대를 갈 수는 없어. 왜? 내신이 8등급이니까. 그래도 써볼까 생각은 했겠지. 그죠? 예. 하여튼 그랬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다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그게 그 양날의 검이죠. 시계를 보는 연습을 했었어야 돼. 실제로 그 연습도 했거든. 근데 시계를 보는 연습한 거조차 까먹을 정도로 집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정도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 공부는 개 코딱지만큼 했는데 결과는 상상보다 아름다워지는. 알겠어요? 시험장에서의 하루, 그리고 아까 시험 전날 하루도 진짜 미친 듯이 중요해요. 근데 우린 그 시험 전날 하루를 날렸어. 그죠? 진짜 다시 하니까 더 열받네. 시험 전날 직전 하루 또는 이틀의 무게감은 그 시험 전에 한 달, 2달의 무게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물론 뭐 완전 100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상황으로 퍼펙트하게 정리가 끝났어요. 1회독 제대로 돌았고 뭐 정리가 끝났으면 그 전날의 하루의 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정리가 제대로 안 끝났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정말 하루의 무게감이 엄청난데요. 예. 전날 하루의 무게감과 당일의 집중도가 한 3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 합쳐서 60이고요. 그 이전에 지나왔던 몇 달은 4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퍼펙트하게 코스를 따라주는 대부분의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시험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이 정도의 무게감이에요. 이 무게감을 어떻게 하는 게 사실은 공부고요. 제대로 된 공부가 되려면 이 무게를 여기서 덜어가지고 여기서 무슨 변수가 생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시험장에서 배가 아플 수도 있고요. 화장실을 안 갔다 와서 계속 참으면서 볼 수도 있어요. 그 변수마저 컨트롤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현장에서의 30%의 무게감을 줄여서 여기로 넘기는 게 이게 교육의 힘인 거야. 제대로 된 공부의 힘인 거고요. 직전에 변수가 없겠지. 왜? 당장 이거 안 하고 직전 정리 없이 시험 보러 들어가도 한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상황이면은 무게감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무게감을 줄여서 여기로 어떻게든 보내는 게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평소에 잘해야 된다고. 평소에. 시험 직전에 정신 차리지 마시고 평소에 잘해야 된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정말 좀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현장에서의 무게감이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얼마나 처절하게 간절함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져요.
수능에선 특히 더 그런 경향성이 심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전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결국에 수능에서 극상위권의 문제들 국어 영어에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 포기 안 하는 연습. 현장에서 논리적인 확신의 끈을 놓지 않는 연습. 생각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힘든 일이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에너지도 노가다 뛰는 거 삽질하는 거고 똑같이 힘들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하면 집중하면 진짜 금방 배고파지고요. 그 집중의 끈을 놓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게 똑같은 양을 채워서 갔더라도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엄청나게 변화가 생긴다고요. 시험에서 집중하는 힘. 넘어갑시다. 자, 한근이 1이에요. 대입해서 K값 찾고요. 일로 조립제법 해요. 끝이에요. 그죠? 여기는 어떻게? 서로 다른 세 근이 2하고 알파, 베타. 2 대입하면 A값 찾고요. 두 번 얘기하기 싫다. 귀찮다. 여기서는 구조가 1g 정도 바뀌었어요. 네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네. 식 2개 나오고 미지수 2개 나오니까 게임은 끝났어요. 그죠? 조립제법의 재료는? 네, 그렇죠. 넘어갑니다. 풀이는 알아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사기당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고요. 이 문제가 사기를 치려면 어디에서 사기를 칠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봐요. 그게 이 문제 확인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사기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 문제에 사기당하거든요. 네, 모두가 핵심이긴 한데 그 모두라는 표현이 왜 핵심일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게임이 끝나요. 시간 잠깐 써도 상관없어요. 한 1분 정도 쓸 겁니다. 이 문제에 사기의 포인트를 해석하는데 1분 정도를 쓸 거예요. 어디에서 사기를 치는 시도를 할까? 왜 그리고 애들이 사기를 당할까? 그걸 고민하시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의미가 충분히 살아나게 됩니다. 찾았어? 아니에요. 세제곱하고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건 풀이 과정에 필연적으로 검토해야 될 포인트고요. 자, 뭐냐 하면요. 요게 중근을 갖도록 한 실수 K값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린 뭐부터 해결을 해야 되냐. 이건 나중에 얘기하는 게 맞겠다. 어느 정도. 자, 뭐부터 해결해야 되겠어요? 3차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바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난관이 생깁니다. 3차 방정식을 직접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변수까지 있어요. 근데 방금 전의 상황은 변수 선언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뭐 들어갈 때 뭐 근이 뭐예요? 이런 걸 줬잖아. 그죠? 얘 근데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그죠? 그럼 방법이 없네? 그죠?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식 안에 문자가 섞여 있어도 조립제법을 식 안에 문자가 섞여 있어. 숫자가 아니라. 그죠? 식 안에 문자가 섞여 있어도 조립제법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오케이 된다가 첫 번째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거 조립제법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냥 봅시다. 자, 1 제로 한 칸 띄웠고요. 그죠? 3K 마일 띄고 마3K 띄어가 조립제법 처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다 얼마 대입하면 0 돼요?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은 3K 날아가고 마일 뿌리 1 날아가고 1 대입하면 0 되는 거 맞네. 그죠? 문자가 섞여 있어도 조립제법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1로 조립제법 처리하니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1로 조립제법이 오케이가 됐으니까 요식 이퀄 x 마일 잡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3k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일단 돼버려요.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다고요? 시간에 문자가 섞여 있어도 조립제법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심지어 2개 있어도 돼요. 문자가 2개 섞여 있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가 아무리 섞여 있어도 쫄지 말고 조립제법 처리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죠?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사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런 식을 하나 얻었거든요. 이런 식을. 그죠? 답 어떻게 찾을 거야? 중근 가지라 그랬으니까 이거 판별식이 얼마가 되는? 요거 뒤에 거 판별식 D가 0이 되는 포인트 찾으면 되잖아요. 그죠? 끝났네? 끝났어요? 아니 이거 중근 가지라 그랬으니까 이 3차 방정식이 중근 가지라 했으니까 이 뒤에 게 중근 가지면 되잖아. 그러니까 중근 가지려면 판별식은 0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뒤에 식에서 판별식이 0 되는 값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사기당해요. 사기당해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K값을 모두. K값이 한 개가 아닌가 보네. K값을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나머지 한 개는 어디 있어요? 최소한 2개는 된다는 얘기인데. 그쵸. 이게 핵심이죠. 얘를 중근으로 가질 수도 있잖아. 그죠? x마1, x 이퀄 1이라는 근을 얘가 만약에 근으로 가지면 중근 또 생기는 게 맞잖아. 얘가 셀프로 중근 가질 때 판별식 0이 되는 K값 하나 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얘의 근이 되는
케이스의 K값을 하나 더 걸 수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사기의 포인트가 숨어 있어요. 최소한 2개 나온다는 얘기죠. 이 모드라는 표현에 걸맞게 K값은 2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거 사기당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한 개 쓰고 나오는 분들 특히나 주관식일 땐 더 그럴 거고요. 그죠? 네. 선생이라면 솔직히 이건 너무 쉬운 사기 중에 하나라, 기본 사기 중에 하나라, 이건 당하는 애들이 나쁜 거예요. 이거에 사기당하면. 알겠습니까? 끝났죠? 특이사항 없죠? 판별식은 때려 넣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자, 여기선 뭐라고 주장합니까? 조금 접근이 달라요.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그죠?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포인트 얘기했잖아요. 식식에 뭐가 섞여 있어도, 문자가 섞여 있어도 조리제법 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그죠? 그럼 이것도 일단은 뭘 할 수 있어요? 조리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죠? 얼마 대입하면은 여기 6A가 날라가야 돼요. 그죠? 3A니까 X에 2 때려 넣고 되는 방법밖에 없네. 그죠? 그럼 이건 100% 뭐로 조리집합이 될 거야? 2로 조리집합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 X마이 묶이고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얘는 실근인 게 확실하잖아. 그죠? 그러면 얘만 실근이면 되네. 그죠? 여기 A가 묶인 형태의 식이 나올 거고요. 이 녀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0보다 크면 서다두실이잖아. 이게 답이에요? 네, 당연히 있어야죠. 사기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또 데리고. 네, 근이 모두 실수가 되라 그랬지. 서다세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 서로 다른 세계식은 이런 얘기 안 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등호 포함돼도 상관없어요. 중근돼서 모두 실수돼도 상관없으니까. 끝났죠? 그럼 여기서 A의 범위 나올 거고요. A의 범위 나올 거고요. 얘는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네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허근 같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허근 같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아야겠네요. 그죠? 그죠? X에 얼마 대입해서 조립제법도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리될 거고요. 그죠? 허근을 가져요. 그럼 얘가 허근 가지면 되겠네요. 2차식이. 그죠? 네? 3차식인데 어떻게 판별식을 바로 써요?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끝났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중근과 또 다른 한 실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죠? 네, 역시나 똑같은 프로세싱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번엔 뭐가 제일 어려워 보여요?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보이죠? 그럼 제가 찍을게요. 자, 3번, 2번 가자, 이거. 2번이 낫겠습니다. 자,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홀드할게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풀이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튀어나와서 질문하시면 되고요. 우린 다음 주제로 갈 거예요. 갑니다. 3차 방식 활용이래요. 문제에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문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육면체라 그랬고요. 가로 세로 길이 당연히 정육면체니까 모든 변의 길이 다 똑같아요. 그죠? 처음 정육면체 모서리의 길이. 대부분의 방정식 관련 문제들은 최종값을 x로 놓고 출발합니다. 최종 요구사항을. 그죠? 근데 어떻게 가로 세로 길이를 2cm 줄였대요. 그럼 x마이 곱하기 x마이 줄였고요. 그죠? 높이를 얼마? 3cm 늘렸대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부피가 얼마가 됐대? 그랬더니 변화량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더니 부피가 이거래. 그죠? 그럼 그냥 이게 이퀄 뭐야? 이게 396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에이, 풀면 돼요. 끝이에요. 그죠? 네, 3차 방정식 계산이 좀 거지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알아서 하세요. 그죠? 자, 밑에 거 7-1 케이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어려워 보여요? 이거 밑에 거 위에 거 어느 게 어려워 보여요? 어느 게 너무 어려워 보여요? 2번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2번 합시다. 2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식 한번 세워보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홀드 할게요. 자, 봅니다. 그래도 확인합니다. 질문 안 하신다는데요. 그래도 확인할까요? 자, 여기 x 잡히고요. 그죠? 여기도 x가 잡혀요. 그죠? 문제에서 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반지름하고 높이가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반지름 높이. 그죠? 그럼 파이의 x 제곱. 그죠? 곱하기 얼마? x 마삼 얘기하게 되죠. 그죠? 원기둥 높이 바닥 면적 곱하기 높이 하게 되니까 아예 맞죠? x 마삼 3m 남기고라 그랬으니까. 자, 근데 이게 얼마가 되는 이게 320 파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을 부었더니. 그죠? 네, 파이 날라가고 상황은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죠? 뭐 달라요? 달라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풀면 돼요. 답이 나왔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3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 우리 이미 얘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고요. 증명과정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확인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2차 방정식의 근과계수 관계가 있었죠. ax제곱 플러스 bx 뿔 c 이퀄 0일 때 근이 알파, 근이 베타라면. 그죠?
뭐였죠? 불러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자, 이렇게 이게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였어. 그죠? 그런데 3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은 3개고요. 그죠? 여기 1차에서 2차로 바뀌었고요. 두 개의 곱이니까 2차. 1차, 두 개 곱 2차, 3차. 차수가 점점 커지고요. 그죠? 자, 2차일 때도 3차일 때도 마찬가지로 분모는 전부 다 뭐야? 분모는 a가 고정이야. 그죠? 분모는 a가 고정. 그죠? 여기도 a가 고정, a가 고정, a가 고정. 그죠?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마이너스로 시작해요. 얘도 마 시작하고 뿔로 바뀌잖아요. 그죠? 얘도 마 시작, 뿔 바뀌었다, 다시 마. 아, 순서대로 왔다 갔다. 뿔마, 뿔마.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하는 방법. 모든 공식들을 기억할 때는 이거 결국에 기억해야 되거든요. 쓸 때마다 유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공식을 기억하는 방법은 항상 뭐라고요? 형태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공식 외워야 된다 그러면 애들 뭐 하고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가마나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가마 알파 알파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외우고 앉아 있거든요. 미친 짓이에요. 모든 공식들은 형태를 기억하는 거야. 일일이 구조와 숫자와 문자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형태. 요거하고 형태가 똑같잖아. 분모 AAA 동일, AA 동일. 마이너스 출발, 바뀌어요. 얘도 바뀌어요. 그죠? 차수 1차, 2차, 차수 1차, 2차, 3차. 똑같잖아요. 굳이 이걸 왜 줄줄 읽으면서 외우냐고요? 형태를 기억하면 되는데. 알겠죠? 자, 분모 AA 고정. 그리고 B, C, D가 순서대로 따라와요. 차수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3차 방정식 근과에서 관계를 헷갈릴 이유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알겠죠? 대비해서 두 개의 주제, 2차 방정식의 근과에서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과에서 관계 대비해서 기억합니다. 알겠죠? 근이 알파 베타 가진 2차 방정식이면 근 알파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하면 끝이에요. 그죠? 3차라고 뭐 달라질 이유가 있나? 그죠? 그냥 하나 추가, 감마 추가잖아요. 이거 감마라고 읽어요. 감마 하나 추가니까 똑같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 맨 앞에 다항식 정리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구조를 예측해보자. 그죠? 일일이 노가다를 뛸 생각하지 말고 구조를 예측해서 한번 판단해보자라는 시도를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전개하면은 결국 어떻게? 알파에 xx 그럼 마 알파 x 제곱 될 거고요. 최고차항은 xxx 해가지고 당연히 x 함승 될 거고요. 그죠? 그럼 마 알파에 x 제곱 나오면 마 베타 x 제곱 나오고 마 감마 x 제곱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알파 x 제곱 베타 x 제곱 감마 x 제곱 알파 베타 감마 x 제곱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죠? 맞아요? 당연히 1차항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알파 베타 두 개 곱하면 마 알파 마 베타 뿔 알파 베타의 x 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 x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가 다 있겠죠. 위상이 동일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 다 곱하는데 마니까 마이너스 닳고 따라올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네 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고요. 이거 외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 이 정도 쓰는 것까지 그리고 전개하는 상황이 될 때 필요하면은 생각해서 하면 돼요. 굳이 이걸 뭘 미쳤다고. 그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당연해져요. 알겠습니까? 굳이 억지로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켤레근이라는 게 뭐였죠? 만약에 2뿔 루트 3이 근이 되면 2마 루트 3도 근이 돼요. 그죠? 2마 i가 근이 되면 2뿔 i도 근이 돼요. 이런 식의 케이스들을 뭐라고 불러요? 켤레근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3차 방정식을 구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1차식 하나, 2차식 하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3차 방정식이 이런 형태의 근을 가진다면 그건 얘가 뱉어내는 거야. 따로 나간 얘가 뱉어내는 거 아니고 1차가 뱉어내는 게 아니고 얘가 뱉어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3차 방정식도 뭘 가질 수밖에 없어?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죠. 3차에서도 2차에서 얘기했던 켤레근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거밖에 없어요. 자, 유도 과정 간단하게 볼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ax 삼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계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잖아요. 그죠? 그럼 계수 a, b, c, d 이퀄 0 3차 방정식이 존재할 때 그 녀석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식 쓸 수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 a 잡고 근 알파, 근 베타, 근 감마를 가진 형태의 근. 그죠?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이거 전개하는 거 정리했잖아. 전개해버리면 뭐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A 사라졌나요? 양변에서 A 날려버린 거예요. 이거 양변에서 A 날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A로 나누면 x3승 A분의 BX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자, 여기 보이다시피 A분의 B는 뭐하고 똑같은 게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세근의 합하고. 아까 봤던 거야,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를 하면 뭐가 된다? 세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어떤 걸 기준으로? 최초의 ax 3승 b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d 원형태의 3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계수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세근의 합. 2차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당연히 a분의 c 그대로네. 그죠?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던져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이 나올 수밖에 없네. 당연하잖아요. 알겠습니까? 자, 3차 방정식 근거의 성격 유도했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근거의 성격을 이용해서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이거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 나올 거고요. 그죠? 이퀄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나오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앞에 묶어버리고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알파, 마일 그러면은 플러스 2 알파 나와. 그럼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돼버릴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돼요? 마일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그러면 결국에 근과계 성하게 때려넣으면 다 나오는 애들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종료 처리가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중학교 때 봤던 식이고요. 그죠?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의 플러스 베타 감마의 플러스 감마 알파 이렇게 되고 끝나죠. 그죠? 기억나죠? 네, 그럼 역시나 이것도 게임 종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자, 밑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잠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사항이 별로 없네요. 특이사항이 별로 없네요. 마지막 건 확인해야겠습니다. 8-3 지금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3 케이스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홀드할게요. 가이드는 일부러 안 드릴 겁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수의 개수하고 그러면서 또 가이드 또 주고 있네. 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를 판단하시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방향이 보일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홀드할게요. 저분이 생각보다 빨리 풀어내 버리셨네요. 어떻게 풀면 되죠? 얘기해 봅시다. 문제 접근 경로를. 네. 그렇죠. 알파, 2알파, 4알파 잡으면 되고요. 근데 이 알파가 생각보다 쓰다 보면 A하고 헷갈리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이 A가 있을 때는 알파라는 변수를 웬만하면 놓지 마세요. 그냥 K로 놓으세요. 특히나 비례식일 때는 K가 졸라 입에 착착 붙어요. 그래서 K, 2K, 4K 놔버립니다. 그죠? 세근의 합은 얼마가 되고요? 7이 돼버려요. 그죠? K1이네? 그죠? 끝나버리죠. 그죠? 아름다워졌죠? 그죠? 그럼 끝났죠. 뭐 씨. 그죠? 네. 생각보다 그럭저럭 풀만합니다.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라도 풀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되면 질문 나옵니다. 이 정도 가이드에서 끝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세수를 근으로 한대요. 이거 좀 짜증나는 형태의 문제고요. 구조만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이거는 계산 과정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세근의 이생키의 세근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과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3이고요. 그죠? 알파 베타의 베타 감마의 감마 알파는 마 2고요. 알파 베타의 감마는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써요. 그냥. 그죠? 그죠? 그럼 이거 전개해 가지고 x 3승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이고요. 플러스 알파 베타의 베타 감마의 플러스 감마 알파고요. x고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재료가 뭐라고요? 이게 재료예요. 그죠? 얘네 각을 근으로 가지는 3차 방정식을 만드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3개 더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요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이렇게 곱해가지고 그거 다 더한 걸 어떻게 가면 돼요? 요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3개를 싹 다 곱해가지고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로 들어가면 그게 그냥 답이에요. 그죠? 구조 이해하신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여기서 풀고 있는 거는 썩 의미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니네들은 풀어야 돼요. 이 지저분한 계산을 한 번쯤은 해볼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구조는 이해하신 게 맞습니까? 넘어갈게요. 의미 없어요. 이걸 풀고 있는 거는. 자, 그런데 9-2번은 의미가 생깁니다. 9-2번은 접근의 경로가 조금 아름다워져요. 9-2번 어떻게 풀면 좋을지를 지금부터 얘기해 보세요. 네, 이거 잠깐 홀드할게요. 이거 홀드하고 9-2번을 풀지 마세요. 푸세요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풀면 아름다워질 것 같아요? 그거를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거 아름다워지는 문제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아름다워질지를 찾아봅시다. 홀드할게요. 바로 하면 어떻게 이 새끼야.
예. 조지고 올게요. 너 금요일날 일찍 와라. 학교 안 가지? 학교 가는데요? 금요일 학교 가요? 네. 왜 니넨 또 가요? 저 가요. 어? 저 가는데. 뭐? 간다고요. 안 맞고 자랐구나 네가. 어? 아니 잘안 엄마한테 안 맞고 자랐어. 말해드린 거예요. 아 왜 가? 학교 안 가요? 안 가는 학교 되게 많아요. 왜 안 가요? 초딩들은 거의 대부분 안 가고요. 중학교도 안 가는 학교가 있어요. 중학교도 안 가요. 뭐가 됐건 일찍 튀어옵니다. 금요일은. 금요일에 왜 안 가는데요? 몰라요. 그냥 임시 자체 휴업하는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재량인 학교들이. 자, 다 찾으셨어요, 아주머니? 2, 3번이요? 아, 참. 단 한 개도 안 봐요. 포기했어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5분이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5분 때문에 많은 게 바뀌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내가 사고를 냈던 적이, 내가 운전 처음 시작하고 대학생 때였는데, 대학생 때 차 끌고 다녔거든요. 어? 빙판에서 쫙 미끄러진 거예요. 블랙아이스라고 그러죠. 근데 난 되게 나한테 실망했거든, 그 사고 때문에. 네. 왜 실망했는지 알아? 내 운전 이렇게 못해. 아니, 차가 전복이 됐어요. 뒤집혔거든요. 좀 큰 사고였어요. 근데 전복되고 어느 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사실이긴 하잖아, 그지? 근데 그 앞에 썼어요? 포터가 뭐 트럭이 큰데 대형 트럭 왔어요. 죽었고요. 아니면 어떻게 마주오는 차가 뭔가 있어서 잘못 튕겼으면 죽었고요. 그죠? 네. 그런데 차가 뒤집히기 전에 막 이렇게 기우뚱하는 순간에 포기하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려는 시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순간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미끄러지는 순간부터 포기했어. 어떻게든 수습을 어떻게든 상황을 개선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포기를 했더라고요. 난 그래서 되게 그 순간 그 사고 자체가 와, 사고 내서 돈 날렸네? 차가 개박살 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 난 그 순간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용서가 안 됐거든, 내 스스로가. 어? 네가 그거라고 있네. 어? 아직 많은 시간이 있는데. 알지밖에 응? 안 남았어요. 아니요, 일주일이나 남았죠. 최소한 지금이 제일 많이 남은 거죠. 내일이면 하루가 더 줄 거고요. 하루가 더 지나면 또 하루가 더 줄 거예요. 응? 그럼 뭐 엄마한테 승질 낸다고 눈에 띄는 사람마다 다 시비 건다고. 그래서 뭔가 바뀌어요? 그게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제 말고 다른 주제로 가보죠. 아,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라고 한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주일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을 하셔야죠. 포기하면 편해요. 맞아요. 포기하면 편해요. 그 대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뭔가 변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어?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고요. 걱정 안 해주는데. 졸라 걱정해. 앉아가지고 내가 알리를 뒤지면서 그 시계 찾고 앉아 있고, 내가 자다 일어나서 그런 거 찾고 있고, 네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널 걱정하거든요. 이 나쁜 새끼야. 진짜 진짜 욕 나올 상황이거든요.
조금 상황 괜찮아진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상황 안 괜찮은데. 또 뭐 때 제가 모르는 사건이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건은 거기까지거든요. 너 말고 다른 애가 학교에 그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사건이 커지는 것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 또 뭐 있나요? 예? 내가 네 수학 성적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그런 거까지 걱정하면 안 세겠냐고 이 새끼야. 아니, 양심 있으면 좀. 아니 근데 그거는 뭐 괜찮은데 너무 그 학교에서 좀 그랬잖아. 좀 양심껏 살자. 아 저는 아무도 널 걱정하지 않아. 무슨 그런 개소리를 해요. 듣다 보니까 진짜 승질 날라 그러거든요. 아니 근데 어디 가서 그런 데서 치지 마요. 특히 집에서는 엄마는 더 나보다 분노하게 될 테니까. 나쁜 새끼. 아, 진짜 열받네. 듣다 보니까. 폭주할 뻔했다. 폭주할 뻔했어. 참아야 돼. 답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네요, 이번에는. 응?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데요.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쉬워질 거예요. 그거 보고 하지 말고 찾아 써요. 한번 쓰면서 연습하는 거야.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모든 근거 자료들을 찾아 나가는 연습을 하라고요. 응? 찾았어? 아이 지랄. 틀렸어요. 안타깝네요. 다시 풀어야죠. 어디서 틀렸는지 찾아야죠. 한 번만 더 해봐요.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어차피 해드릴 거긴 하겠지만. 자, 봅시다. 생각보다 그지같이 답 안 나와요. 자, 차분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 3승 플러스 1 이퀄 0이 기반이고요. 그죠? 요거의 허근의 성질. 그럼 x 플러스 1 잡히고요.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 이퀄 0 잡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수업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요. 오메가 3승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0이고요. 그죠? 자, 이거고요. 그죠? 자, 필요하면 그때 만들어내고요. 이제는 그냥 갑니다. 이거 일 아니네. 이거 마일이네. 그죠? 자, 필요하면 그때 만들어 쓰기로 하고요. 일단은 출발합니다. 출발? 자, 1 플러스 오메가 16승이에요. 그죠? 1 플러스 오메가 16승. 오메가의 15승이면 3, 5, 15인데 마이너스 1에 5번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오메가 돼버려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냐고요? 동의 안 돼요? 다시 갈게요. 오메가 16승은 오메가 3승에 다시 3, 5, 15 그리고 오메가잖아요. 그죠? 근데 오메가 3승이 얼마야? 마일이잖아. 그럼 마일에 5번이니까 마오메가 되잖아. 오메가 16승이.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건 뭐 되겠어요? 똑같이 오메가 16승, 오메가 15승이 뭐가 돼? 마일이 돼. 그죠? 그럼 오메가 제곱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마이너스. 여기는 뭐가 되고요? 네가 불러봐 이제. 뒤에 거 덩어리.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앞에 마이너스는 어디다 팔아먹었냐? 오메가의 15승이 뭐가 된다고요? 오메가의 15승이 마일이 된다고요. 그죠? 그죠? 3, 5, 15. 그죠? 그러니까 제곱 남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가게 되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는 마오메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확실합니까? 틀린 거 없어요? 네, 틀린 거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다. 없어요. 일단은 없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써먹는데요. 딱히 필요한 게 솔직히 안 보여요. 자, 이거예요. 그죠? 오메가 제곱은 뭐하고 똑같아요? 오메가 마이라고 똑같아요. 그죠? 그럼 1마 오메가는 뭐예요? 1마 오메가는 마 오메가 제곱이에요. 맞아요? 그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마일이고요. 그러니까 1마 오메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요. 그죠? 1마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럼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와도 되네요. 동의하세요? 네.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만 남기고요. 그러면 이거 넘기면 오메가만 남네요. 동의하세요? 확실합니까? 땡땡 마마 1이고요. 그죠? 자, 여기는 마마 뿔 오메가 오메가 또 1이고요. 답은 이네요. 아주 그냥 그지같이 헷갈리죠?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거라고. 재수 없으면 2개, 3개 나올 거라고요. 그냥 기말고사에 얘는 그냥 필출이야. 그냥 무조건 나오는 애야. 무조건 나오는 애예요. 헷갈리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하시면 얼마든지 안 헷갈릴 수 있고요. 딴 데는 이거 다 외우거든요. 이거 외우라고 시켜요. 외우라 그러면 편하거든. 외워 이 새끼들아 그러면은 가르치는 사람도 편한데 애들은 좀 고생이죠. 예. 근데 외워도 못 풀어요. 지금 보셨다시피. 네. 어디까지는 써요? 자, 이거 던져지면 보통 여기까지는 써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만들어야죠. 필요한 거 없네요. 필요한 거 없네요, 여기는. 그죠? 자, 이거 먼저 풀고 오면은 조금 편했을 텐데, 이걸 안 풀고 와서 조금 더 꺼끌꺼끌 할 거예요. 이거를 풀고 넘어가시는 게 사실은 맞긴 합니다. 알겠어요? 차분히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우리 어디까지 진행됐고요? 연습 문제까지 진행됐고요. 132, 33, 34. 연습 문제 싸그리 다 푸시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유형책, 동일 범위까지. 모두가 다 끝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올 때까지. 알겠어요? 그게 기본 속도야. 그게 기본 속도. 그게 기본 속도야. 그 속도가 유지가 안 되면 우리는 또 지난번하고 똑같아질 거야. 알겠어요? 기본 속도는 어디까지? 요 진도가 다음에 끝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기본 책하고 유형 책까지. 질문 정리는 당연히 해드리고요. 시트 정리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오바고요.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이 범위가 다음 시간 진도까지는 다 끝나야 돼. 그래야 맞출 수 있어요. 유형책까지, 개념책, 유형책까지 다음 시간 왔을 때 끝나기 전까지 오답 정리가 끝나야 그 정도 속도가 유지가 돼야 한 달 전에 끝나요. 기말 한 달 전에. 알겠어요? 화이팅! 이거 뭐 얼마나 된다고 이거를 갸우뚱거리고 있어. 이거 해봐야 뭐 100문제가 돼요. 뭐 200문제가 돼. 예제다 풀고 연습 문제 풀고 가능하면 유형책의 동일 범위까지. 알았어. 여기까지만 끝내. 알았어? 이거 다 풀고 연습 문제까지 싹 다 정리, 질문 체크 해오는 것까지. 알겠어요? 그건 할 수 있어? 예,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물러서 드릴게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죠? 알겠죠? 자, 수업 들으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녹화 중단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종료.